오늘도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 파이낸셜 뉴스 장용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얼굴들이 많이 부으셨네. 예. 푹 쉬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디 뭐 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장 기자님도? 글쎄 뭐 고향 갔다가 왔는데요.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편 시간을 잘 잡아서 그런지 이렇게 그다지 밀리지 않고. 이번에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성길하고 기경길이 그렇게 밀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휴대전화로 이렇게 예. 교통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도로 정체가 절정이다. 기사는 그렇게 떴는데 막상 운행하는 도로는 그다지 막히지 않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뭐 연휴도 길고 하니까 차들도 좀 분산이 되고 뭐 많이들 미리 준비를 하셨는지 이번에는 교통 사정이 참 괜찮았다. 그런 대로 견딜만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를 윤동주 시인으로 정했습니다. 참 사랑방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은 윤동주 시인을 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당황하셨죠. 강 변호사님. 네. 네. 제가 문학에 또 젬병이어가지고. 예. 요즘 최근 굉장히 겸손해지셨습니다. 오늘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동주 시인은 뭐 다 좋아하십니까, 두 분? 그렇죠. 윤동주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예. 일단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예.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 외에 또 다른 시인, 윤동주의 그렇죠. 다른 시인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 기자님은 윤동주 시인을 가장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누굽니까? 이거 뭐 현직 정치인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도종환 시인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도종환 시인. 예. 접시꽃 당신이요? 네. 아. 이 사실 그 시가 다들 이렇게 무슨 그 절절한 사랑의 시라고 알고 있는데 예.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요? 자세히 살펴보면. 속칭 말하는 참여 시죠. 참여. 예. 참여 동료 시.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안병동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니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보면 이제 돌아가신 부인, 예. 전 부인의 간병을 하면서 쓴 시로 돼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예.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그것을 안병동에 비유해서 시대 비유해서 상황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참 우리 장 기자님은 오늘의 주제를 옆에 주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고 가셔서 저를 빠져들게 하시는 묘한 재주를 갖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윤동주 시인도 그럼요. 이렇게 참여 시인에 그러니까요. 속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제시대의 뭐 대표적인 또 참여 시인이었죠. 강지재 변호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시인 누구십니까? 저는 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좀 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시를 안 보십니까? 네, 제가 시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예. 시를 뭐 좋아하진 않고요. 예. 근데 뭐 윤동주 씨 같은 경우는 뭐 다 일단 호감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예. 학교 다닐 때 일단 우리 사춘기 감수성에서 그렇죠. 네, 굉장한 시였죠. 뭐 예. 일단 시에 별이 등장하면요. 맞아요. 네, 호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별 등장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별로 그냥. 예, 맞습니다. 예. 네, 저도 뭐 그 수준에서 그냥 좋아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자 하면 우선 생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먼저 윤동주 시인님의 우리 생애를 먼저 강약히 정리해 주시죠. 글쎄, 저 윤동주 시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생애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1917년에 태어나셨다고요. 근데 날짜가 재밌습니다. 1917년인지 18년인지 좀 애매한데 1917년 12월 30일 날 출생을 하셨네요. 예. 지금은 이제 중국이 돼 있는 건데 중국의 간도에서 태어났어요. 북간도의 명동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예. 지금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라고 있다고 기네요. 합니다. 예. 여기 계시던 분들은 주로 19세기 말에 예.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사시다가 기근 때문에 옮겨가신 분들이라고 해요. 아하. 윤동주 시인은 사실 이 국경을 넘어간 이민 3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민 3세대. 네. 명동소학교를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명동은 지금 우리 있는 그 예, 그 명동이 아니고요. 저 용정에 있는 용정에 있는 명동입니다. 명동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정중학교. 예. 원래 이름은 용정 은진중학교였다고 해요. 예. 근데 뭐 그 사이에 좀 그 학적이 좀 바뀝니다. 그러고 있다가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를 진학을 한다고 그래요. 예. 여기서 바로
오랜 친구를 만나죠. 바로 문익환 목사를 아, 여기서 만납니다. 아하. 그리고 장준하 선생도 여기서 같이 친구가 그렇군요. 된다고 하죠.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가끔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윤동주 시인이 이 평양 숭실중학교에서 다니다가 이 숭실중학교가 폐교가 돼요. 예.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용정에 있는 광명중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네, 학교로 참 많이 다녔네요. 그렇죠. 예, 그 윤동주님은. 무렵에 좀 예. 아무래도 좀 학적 변동이 많았던 예,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정일권 씨가 있어요. 아, 정일권 씨. 예, 생애를 보자면 전혀 다른 생애를 예, 사는 예. 사람인데 아,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 정일권 정일권까지. 이 네 예. 사람이 가까운 친구였다고요. 예, 예, 그렇군요.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광명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대학을 진학을 하죠. 잘 알다시피 연희 전문. 예. 근데 원래는 연세대학교죠. 예. 근데 원래는 사실 세브란스 의전. 그러니까 예. 지금 연세대 의대를 진학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아. 근데 본인은 전문학교, 그러니까 문과를 가고 싶어 했고 예. 아버지라든지 집안이 의대를 강력하게 권했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결국 문과를 택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예. 일본의 입교대학교라고 하네요. 입교대학교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옥이 되죠. 예. 이 당시 투옥이 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투옥됩니까? 예, 이게 보니까 투옥된 상황이 재밌습니다. 당시 판결문이 나와 있다고 해요.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민족학교 교육을 받고 사상적, 문화적으로 심독했으며 민족의식을 갖고 내선 차별 문제에 대해 깊은 원망의 뜻을 품고 있었으며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시키려는 망동을 했다. 예. 한마디로 사상범이다. 이 말이죠. 저는 그 판결 내용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법조기자답게 또 어디 구해오셨네. 예. 네. 사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이 돼서 여기서 약 1년 정도 계시다가 옥사를 하신 거죠. 예. 그 죽음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강 변호사님. 네. 예. 오늘 계속 듣기만 하십니다.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를 가장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에게 뭐 이제 꼽아보라고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겠지만 이제 미당을 가장 많이 꼽는 것 같아요. 미당, 네, 미당 서정주를 서정주 뭐 작품성 이런 거 시의 어떤 자질론적으로 따졌을 때 아마 이제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꼽으라 그러면 윤동주 시인이 아까 장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윤동주를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좀 잠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감성을 좀 건드리죠. 감성, 네, 그렇죠. 예. 시에 이제 별이 등장하고 별에는 밤이나 뭐 아까 처음 시작 멘트 때 입새이는 바람이요. 네. 그렇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뿌려먹기를 네.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그게 괴로워했다는 건 정말 이제 자기 성찰적인 예.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찰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 시를 읽는 사람이 아하. 쉽게 알 수 있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이 이제 또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예. 뭐 굉장히 유명한 무슨 저항을 한 독립운동가도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근데 옥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것도 해방 몇 개월 전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뭐 그런 비극 예. 이런 거 합쳐져서 아. 네, 그래서 유독 예.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소년들 어떤 청년기의 어떤 그런 자기 성찰적 감성을 많이 건드는군요. 그렇죠. 예, 아주 그- 그 쉽고 솔직한 언어들로. 그렇죠. 예. 예. 사실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도 있는데 사실 청소년기 상당히 아프죠. 예. 아프니까 질풍노도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감성을 약간 건드리는 듯 어루만지는 듯 하는 시가 예. 바로 이 바로 이 윤동주의 시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 아까 일제 시대 말씀드렸는데 이 성찰이라는 게 이제 자기 뭐 참회도 하고요. 예.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사춘기 소년 소녀들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아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땠을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사가 된다거나 독립운동을 뭐 열심히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는 일반인들은. 예. 그래서 그런 성찰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 후회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 저는. 대리만족의 어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또 이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윤동주의 시 중에 그럼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거예요, 장 기자님은? 글쎄 뭐 제가 이제 그 전에 가장 좋아했던 시가 이제 자화상이라는 아, 시였어요. 자화상. 예, 보면 이것이 우물 속에 있는 어떤 사내를 보고 있는데 예. 그 사내가 사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화상이죠. 예. 근데 그 사내가 미워졌다가 다시 가여워졌다가 다시 쳐다보니 그 사내 주변에 아름다운 산천이 있더라라든지 예.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금 난 어떻게 살고 있나 예. 또는 만약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뭐 물론 그 식민지 사회는 아닙니다만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조리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조리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만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꺾이죠. 예. 그리고 눈을 감는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서 내 괴로움이 저 괴로움이구나. 그 윤동주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 측은해했고 불쌍했고 미워했던 그 자신의 얼굴 사실 나도 똑같지 않는가. 그렇군요. 예, 그런 예.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한 2, 3개월 전에 제가 새로운 시를 하나 봤어요. 예. 쉽게 쓰여진 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잠시 읽어드릴게요. 예. 보면은 여기 한 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에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예. 보면은 이게 가슴을 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아하. 여기 특히 육첩방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 이 육첩방이 다다미방을 말한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다다미방에 있으니까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 예. 거죠. 외국에 나와 있는 나는 보내주신 학비 예. 고이 품고서 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예. 내 친구들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예, 그렇죠. 근데 난 이렇게 쉽게 시를 써도 될까? 예. 그렇군요. 울림이 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강 변호사님은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 예. 뭐 어렸을 때는 일단 뭐 윤동주 대표시죠 서시. 예. 네. 아, 예. 그리고 뭐 지금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예. 뭐 이런 식구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죠. 머릿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잎새이는 바람에 또 뭐 괴로워했다. 네. 또 뭐 미당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건 끝이에요, 그냥. 20대 때 들으면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냥 눈물 외에는 나오는 게 없는 식구들이죠, 진짜. 이거 20대 때는. 예. 이 사람이 다 나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 그러니까 윤동주 씨는 이런 나약한 사람의 인간의 그런 고뇌 이런 예. 것들을 시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도 뭐 이런 시들을 이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식구들이 어디선가 나오면 잠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별 해는 밤도 그렇고요. 예. 네, 서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좋아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오늘 가장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이제 윤동주의 죽음이에요. 이게 뭐 자살설에 뭐 생체 무슨 거에 대실험 대상이 됐다는 등 또 특히나 아까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해방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울림을 주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윤동주의 죽음에 대해서 이 불확실해서 지금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언제 어느 날짜에 죽었는지가 이제 돌아가셨는지가 불확실해요? 1945년 3월 10일에 서거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망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 원인인 것 같은데 예. 사망 원인이 애매합니다. 아, 사실 윤동주 씨는 상당히 건강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참 유복한 집안에서 참 그렇죠. 건강하셨던 분이죠. 이 마음이 예. 상당히 이제
그 예. 심약했고 지식인 예, 고뇌가 나오는 많았 그런 고뇌가 많았을 뿐이지 많았던지. 예. 신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분은 아닌 걸로 예. 돼 있는데 이 함께 외사촌 형이 이게 예. 수감이 돼 있었대요. 송몽규 씨라고 하는데 이 송몽규 씨한테 가끔씩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 지금 주사를 맞고 있다. 아하. 그런데 이 송몽규 씨 역시 주사를 자주 맞았다고 합니다. 역시 이분도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시신을 가지러 왔던 친척 어른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자꾸 주사를 많이 맞았다.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변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형무소 안에서 그렇죠. 자꾸 주사를 알 수 예. 없는 주사를 많이 맞았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최근에 밝혀집니다. 예. 당시 일본군은 그 교도소에 수감된 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생리 식염수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생리 식염수 개발. 예. 생리 식염수는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링겔이죠. 우리가 링거. 링거죠. 링거. 아,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예. 생리식염수 한 방에 이제 약간의 포도당을 섞어서 예. 투여를 하면은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희도 뭐 이렇게 한 병 맞고 나면 너무 피곤할 네, 때 뭐 사실 뭐 제가 이제 그렇죠. 물어보니까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 상습적인 상시적인 어떤 그 수분 부족 상태라고 해요. 특히 예. 전시에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럴 때 생리식염수 이렇게 한 병 정도가 들어가면은 예. 갑자기 몸에 생기가 돌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답니다. 아하. 어쨌거나 그런 생리식염수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지금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군요. 도대체 몇 예. 퍼센트를 만들어야 예, 하는지 예.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려면 누군가를 예.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어야 되고. 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당시 일본군은 후쿠오카 앞바다의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 생리식염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대요. 자,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그 당시 일본 전범 재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예. 일본의 전범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벌였는데 그 당시 문서가 공개가 됩니다. 예. 그때 이 큐슈 제국 대학에서 대체 혈액 실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아. 사실이 밝혀졌고 그 대상이 후쿠오카 형무소 재소자들이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이 수감돼 있던 곳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또 정황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이러면, 그래서 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예. 특히 지금 나중에 그 시신을 거만했던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신이 이제 남은 흔적들을 살펴봤을 때 바닷물 속에 세균들이 감염됐을 때 생기는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확증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게 생체 실험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라고 볼 그거를 의혹은 뒷받침하는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군요. 참. 이게 1917년에 태어나셔서 45년에 돌아가셨으면 이게 30도 안 돼서 돌아가셨군요. 예. 그렇죠. 28에. 예. 야, 28에 그야말로 20대 때 다 쓰신 10대 후반부터 20대 때까지 쓰신 시군요. 예. 강 변호사님. 네. 윤동준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 보태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뭐 그 의혹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고요. 예. 네. 그런데 장 기자님 말씀하신 그 송명규 선생 같이 예. 고종사촌인데 예. 같이 복역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또 생애가 예. 윤동주 시인이랑 또 비슷하죠. 같은 해에 태어났고 또 45년도에 그 해방되기 전에 옥사했죠. 똑같이.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를 가지러 온 친척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아하. 본인도 맡고 있고 또 본인이 또 급사를 했어요. 아, 그래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또 돌아가셨군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좀 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예,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뭐 일본 당국이나 뭐 당시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겠죠. 지금까지도. 이게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 1980년 5월 일본 현대문학지에 일본인 시인이 이와 관련된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윤동주님을 딱 꼽아서 딱 지칭을 해서 예, 윤동주와 송몽규를 포함해서 많은 예.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혈액 대체 실험을 위한 실험 재료로 쓰였다. 아. 사실상 살해당했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생체 기고한 실험의 적이 대상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윤동주님은 이 당시에도 유명한 시인이었나요? 살아생전의 그 일제시대 때도? 아니죠. 아니죠. 네. 아. 해방 이후에 네. 그 여동생이 그 시집을 펴내죠. 하늘과 그러면서 별과 네. 뭐 하는 거 이거를
편에 이제 묶어서 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진 그 거죠.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1960년대에 예. 그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쯤 되겠죠. 네. 일본 청년 하나가 우리나라에 밀항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붙잡혔죠. 예. 그래서 왜 밀항을 하셨느냐 하니까 나는 위대한 시인의 나라 조선에 가 살고 싶다라는 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윤동주를 꼽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는 예. 남북한을 통틀어서 예. 이 조선에서는 정말 위대한 시인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던 게 아. 어떻게 보면 원조 한류였던 거죠. 아, 문학계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본 그 문단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뭐 지금 한 4분여 남았는데 이게 하나만 이런 조금 관련 에피소드를 더 달아보면 이 육촌 동생이 트윈폴리오의 윤영주 씨잖아요. 그렇죠. 트윈폴리오 예. 출신의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송창식 씨가 함께 그 트윈폴리오를 이뤘던 분인데 저는 이 윤영주 씨가 참 곡을 많이 붙여요. 이분도 연대 의대를 다니시다가 이제 가수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왜 윤영주 씨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CM송을 또 70년대, 그렇죠. 80년대는 네. 엄청나게 뭐 작곡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윤동주 자신의 그 육촌 형의 시에는 곡을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이 윤동주 시인의 시신을 수습하신 분이 그 친척 어른인데 예. 윤영춘 선생이라고 해요. 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윤영주 씨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 절대로 그 윤동주의 시에는? 시를 건드리지 마라. 아. 그러니까 사실 음악을 한다든지 곡을 붙이려면 예. 시를 약간씩 바꿀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이렇게 예. 운율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려다가 보니까 힘들었다. 예. 그 다음에 이미 그 자체로 노래이면서 시인데 예. 왜 감히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하.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건드리지 말아라는. 아하.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주 씨 아버님이 이제 그걸 만류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군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왜 노래에 곡이 붙게 되면 사실 약간 좀 변질이라든지 인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원래 느낌대로는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음악에 이 의해서. 자화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 예. 자화상만 해도 보면은 이게 왜 쓰여졌는지 혹시 모르시죠?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그 윤동주 시인이 이 장시 개명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던 어쩔 것 수 같아요. 없이. 예. 그런데 그 장시 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웠던 거죠. 아, 예. 그래서 뭐 참회록이라든지 예. 자화상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아,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창씨 개명을 예. 했는데 그걸 또 못 근데 견디셔서. 거기에다가 예. 곡을 붙이면은 원래 그 분위기가 안 살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 윤영주 씨도 의대를 또 연대 의대를 다니시다가 윤동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다다가 결국 이제 또 의대를 결국 이제 포기를 하고 사실상 이제 가수의 길로 가신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 집안은 이 분들 집안은 굉장히 연대와 또 의대 이게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 기독교 집안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연세대 쪽을 택할 수밖에 예.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재밌는 사실이 또 있어요. 이게 사실 예. 윤영주 씨를 다룬 영화도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윤영주 가수 윤영주를 다루는 그러니까 영화. 뭐 세시봉인가요? 예, 그 최근에 예, 영화가 예,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에 윤영주 씨 예.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죠. 예. 이하늘 씨라고. 예, 예. 근데 그 이하늘 씨가 이번에 윤동주 시인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예, 거기에 나와요. 또 예, 윤동주 예. 역할을 맡게 예, 됐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네. 아마 할 겁니다, 이번에 영화. 그러니까 예. 한 집안에 예. 두 사람을 맞아요, 맞아요. 동시에 연기한 것 상당히 좀 드문 사례라고 하죠. 예. 조세 시봉을 참 열심히 봤죠. 이번에 잘 만든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 지금 윤동주님을 지금 추모하는 재조명하는 열기들이 굉장히 뭐 지금 영화, 연극 또 출판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시간들 내셔가지고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 지금 뭐 간략 방금 영화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책도 새로 나온다고 있다고 하죠. 지금 유고 시집 같은 걸 다시 지금 재출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연극도 또 나오고 있다는 거고. 아까 영화는 뭐 동주인가요? 그 영화 네. 제목이 동주라고 그렇죠, 하는 동주. 것 같은데. 예.
많은 지금 뭐 가만히 있어도 이맘때쯤 되면은 늘 이 추모 열기가 일고 다시 재조명하는 계기들이 세우는데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참 이 자기 성찰의 시인 윤동주가 더욱 절실하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재 변호사님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